시장의 방향성은 이 코너에서 점지해 가시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장공감대회 하이라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뉴욕 증시를 어떻게 봤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요. 그렇게 궁금해하던 파월 의장의 입이 조금 금리 인상 속도에 완화적인 목소리를 내비치면서 뉴욕 증시 급등, 오늘 우리 증시는 그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여튼 상승. 이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사실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왜 네? 머리가 아프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을 했어요. 연준을 압박해서 저금리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제롬 파월이 이제 항복하는 느낌,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역사 이래 제가 이 주시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관여한 적도 없고요. 연준이 거기에 항복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도패대로 갔던 게 연준의 모습이었는데, 제롬 파월이 어저께 중립금리 발언합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가속하지도 않고 둔화되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 그게 이제 중립금리예요. 예전에 2008년도, 2007년도 꼭지점을 찍고 내려올 때 11월 1일이었죠. 꼭지점 치고 내려올 때 그 당시에 금리가 2.85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립금리에서 상당히 좀 먼 것 같다라는 표현을 11월 3일 날 발언을 했어요. 누가? 파월이 했습니다. 근데 한 20일 만에 바꿨어요, 뷰를. 근접화 있다. 이거 도대체 어디를 믿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성동격사에 당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관전 포인트를 G20에다 갖다 놓고 그 뒤에 있어야 될 것을 발언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금리가 안 올릴 걸까요? 12월에? 올려요. 분명히 올립니다. 다만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더디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번 상승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연준의 부의장이 사실은 이 중립금리를 한번 얘기를 했다가 후손으로 물러섰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는데 어저께 오전에 그랬었는데, 바로 연준 의장 파월이 이걸 들고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면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지지 것인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엉뚱한 데서 도라나 날아와가지고 시장 방향성 확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추세 가는 자리냐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 고점은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되돌림이 좀 과하게 들어오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 미국에 오고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발언을,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발언을 해서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표가 나빴을 때 연준은 움직일 거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주가의 하락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주가 하락을 오기 위해서는 유가를 하락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표를 제가 썼는데, 주가 하락은 안 했는데 유가 하락은 있었죠. 그게 아마도 연준에 상당히 심리적 자극이 됐을 것 같고, 또 요번에 GM이 공장을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나타낸 게 뭐냐면, 자동차의 보조금 다 삭감, 뭐 이걸 들고 나오니 제롬 파월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상당히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부분인데, 정말 연준이 금리를 점도표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100년 가까이 된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제롬 파월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시장은 이때까지 연준을 믿고 움직였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뷰가 한 번에 한 달 만에 바뀐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쇼킹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연준 의장의 이 속내가 변화하는 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경우는 저도 사실 시황하면서 처음이라서요.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예측한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항상 보면 예측을 해도
연준은 방향성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꼭 갔었다라는 거죠. 중립금리에 발언을 했지만 이거를 지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상당히 쇼킹하고 의외여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 파월의 발언을 예측하지 못한 제가 불민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충격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60주선을 회복했어요. 60주 이평선 하신 분들은 야 쌍바닥 완벽하게 만들었구나. 이제 60주 회복했구나.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를 미국의 역사적 고점으로 보는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줘서 치고 갈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잖아요. 시장을 더 상승시킬 재료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것도 요 과거 사례에 여기서부터 이거 올라온 것도 딱 하나가 있었어요. 감세요.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감세안이 없잖아요. 뭐 금리를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폭탄 내지 뭐 이런 걸로 막 이 립 서비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오고 내리고 하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걸 추세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면 정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황하면서 이렇게 좀 당황한 상황.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과처럼 신뢰성 있는 사람이 뷰를 뭐 한 달도 안 돼서 바꾸는 뭐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세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어차피 뭐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어딜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뭐 시간에서 3만, 4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큼의 어떤 상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의 화두는 뭡니까? 경제가 둔화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진짜 뭐 연준이 금리 동결한다 그래서 정말 폭발적 상승을 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제롬 파월이 의도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언급에 좀 받아주는 형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지 뷰를 바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면 연준은 중앙은행인 동시에 회사입니다. 회사.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뭐 도이체방크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굉장히 많다. 저도 사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이 내년도 경제성 6.5%? 인민은행, 중인민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6.5% 하려면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미국과 무역 분쟁이 타결돼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6.5%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미국도 기업들이 지금 그 영업이익을 목표치를 낮추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중국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단 121선을 올라오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121선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중국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100% 신뢰가 가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역시 무역 분쟁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말 정말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악재가 제거되면 일시적으로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악재를 제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락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까지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루 앞으로 다운 금통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인데 아마 금리 인상 쪽으로 거의 다 무게가 실려갔죠.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정상적으로 잘한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중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향후 금리 인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느껴지는 김동섭의 인사이트 오늘 여기까지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입맛에 따라서 계속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립을 잘 지켜서 대응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시청자분들끼리 같이 의견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